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에 나온 미국 시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미국 시장의 12월 고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2월 고용. 저 1월 초에 제 드라이빙 영상 시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미국 시장이 약간 코셔스하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번에 이제 트럼프 이제 정부가 2기가 시작되면서 트럼프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진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요. 아니다 다를까 아직까지는 뭐 관세, 그다음에 뭐 이민자 제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표면화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달 고용만 봐도 일단 지표 자체가 굉장히 지금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12월 달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방산,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방산, 조선 이야기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은 짧게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언급되는 종목들은 투자 요인 권고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굉장히 조정을 받았죠. 그 이유는 단연코 미국의 10년물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거의 지금 4.7% 후반까지 거의 반등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4.7을 넘어가면 미국 시장이 좀 쉽지 않은 국면이다. 왜냐하면 4.7%가 넘어간다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 다시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된다.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23년 여름에 이 5% 정도, 이 10년물이 만약에 여기까지 터치하거나 올라간다고 하면 상당히 시장 우려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의 10년물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있을 15일날 있을 CPI, 그 다음에 29일날 예정된 FOMC, 다 이런 지금 이벤트들을 시장에서 잘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월 고용 리뷰. 왜 미국의 10년물이 이렇게 4.7이 확 넘어갔는지, 결국엔 고용이겠죠. 고용 결과가 12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25.6만 명이 나왔는데요. 컨센이 16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온 건데, 컨센 상단이 26.8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웃라이어 숫자인데요. 거의 여기에 근접했다는 거죠.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굿 이즈 배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나 고용이 잘 나왔을 때 페드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 7만, 레저 여가 4만, 정부 3만. 그래서 헬스케어 레저 정부에서 주도를 했어요. 세 가지 부분에서 크게 주도를 했고, 실업률도 4.09예요. 컨센이 4.2%인데. 그래서 고용이 질적으로 좀 좋아졌고, 고용의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미국의 10년물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실업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을 크게 세 가지로 도식화하는데요. 강제 해고, 실직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나쁜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안 좋은 겁니다. 강제로 해고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계속 기업에 있고 싶은데,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이제 고용이 계약이 만료됐다. 너 이제 그만 다녀.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고요. 경제활동 신규는 좋은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공급이 된다는 거고요. 경제활동 인구들이. 자발적 사직도 좋은 실업률이죠. 왜냐하면 내가 회사 나 그만두고 다른 데 갈래. 아니면 난 뭐 좀 쉬어도 돼. 언제나 재취업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자발적 사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실업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12월 달이 내용면에서 고용의 질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너무 강하니까 미국의 10년물이 끌어올린 거고요. 보세요. 지금 해고나 실직, 이 나쁜 실업률, 강제로 해고당한 실업률이 1.93으로 11월 달 2.02 대비 상당히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쁜 실업률이 줄었다라는 측면에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거죠. 고용의 질은 언제 개선되냐? 나쁜 실업률이 내려가거나 좋은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실업률, 자발적 사직은 또 엄청 내려갔어요. OBP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실업률은 자발적 사직은 사직이 오히려 올라간 거죠. 그죠?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실업률은 올라가고 나쁜 실업률은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4.09 나온 게 상당히 고용이 질적으로 개선됐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10년물이 엄청 10년물이 올라간 거고, 페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이 엄청 될 겁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의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실업률 가지고는 지금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좀 터프한 환경이 된 거죠. 자, 글로벌 IB들이 그럼 어떻게 코멘트 했는지를 짧게 한번 코멘트를 해볼게요. 같이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JP 모건은
금리를 2분기, 3분기 1회만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3번 인하였어요. 그래서 JP모간도 이번 그 고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너무 잘 나왔네? 그런 거고 BOA 매우 강력한 고용이다. 금리나 사이클을 종료한다고 판단했어요. 굉장히 매파적인 코멘트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화된다는 거는 코어 PC가 3%가 넘어가거나 3%에 근접했을 때를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고 골드만삭스도 강한 고용이다. 인플레 우려가 증대되고 있고 원래 6월, 12월 1회씩 2번만 인하한다는 거죠. 원래는 3차례 인하였는데 그리고 모간 스탠리랑 시티는 좀 비둘기적인 스탠스예요. 노동시장 하방 리스크는 축소됐지만 여전히 3월달 인하한다라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시티도 노동시장은 그래도 둔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재개를 하기 위한 명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첫 인하 시점은 1분기에서 5월로 연기한다. 하지만 125bp 인하는 전망을 유지한다. 125bp는 가장 비둘기적인 스탠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클레이즈 12월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판단한다. 6월에 한 차례만 인하한다는 거죠. 기존에 2차례 인하였는데요. 바클레이즈도 약간 매파적으로 바뀌었고 WSJ 월스트저널이죠. 노동시장 매우 강하다. 24년 1자리가 이미 예상치의 2배가 넘는 223만 개가 증가했다는 거고요. 트럼프의 이민 제한 정책으로 노동시장은 더 타이트하다. 임금 및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거고 1분기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IB들도 굉장히 매파적으로 좀 선회했다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반론도 있어요. 지금 계절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쇼핑 시즌이나 추수감사절이 좀 늦어져서 12월 달에 레저 적개역으로 많이 늘었다는 거고 고용의 75%가 4개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고용은 보통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실업기간 및 장기 실업자는 보통 6개월 이상을 얘기해요. 이 비중은 늘어났어요. 살짝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은 팬데믹 때만큼은 재취업이 잘 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고용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12월달 고용은 경계를 좀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고 페드가 고민이 아주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15일날 미국의 CPI가 나올 텐데요. 이 CPI 결과까지는 미국의 금리가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는 거고 28일, 29일 우리가 설 때인데요. 이때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방산 관련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오늘 BOFA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는 주가가 오늘 괜찮았죠. 자, 간단히 내용 요약해드리면 24년에 신규 수주는 8조 원 했는데 예상치가 7.5조였는데 이걸 초과했다는 거고 25년 신규 수주를 10조 원은 받습니다. 이거는 아마 회사에서 가이던스 준 건 아니고요. 아마 이거 BOFA 애널리스트의 어떤 생각인 것 같고 현재 인도 K9 자주포 100대 공급 예정 이거는 최근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아직 공시는 안 했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천문화 K9 관련 수주 풀이 있다는 거고 지금 LSM 이거 좀 기대를 하고 있죠. 지금 한국이 거의 다 만들었고 양산을 앞두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중동에서 지금 퀄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퀄이 아니고 지금 인콰이리가 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폴란드, 루마니아도 추가 수출 계약이 있다. 그래서 이런 코멘트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50만 원 올렸네요. 그죠? 주가를 42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TP를 올렸다는 거고 오늘 조선 관련 뉴스 2개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인도 조선 시장이 거의 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203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에 80억 달러, 우리로 따지면 한 100조 가까이, 그죠? 이 정도 100조가 넘는 시장인데, 중국보다 한국과 협력한다. 아무래도 인도가 정서상으로 중국보다는 우리한테 녹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거를 거의 공식화했다라는 거고요. 조선은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온다는 거고, 지금 로이터에서 조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했던 제 라이브를 들으신 분은 제가 이런 코멘트 했다는 거 기억나시겠지만, 조선이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 노출돼 있고, 많이 가격에 반영돼 있어서 주가가 많이 좋은데, 한 가지 안 나온 팩트가 뭐냐면, 제가 기대하고 있는 뉴스가 바로 이 뉴스였던 거죠. 이제, 미국이 대놓고 중국을 때릴 가능성이 높다. 규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그게 관련 기사인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네, 프로브 조사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은 조선업과 해운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5가지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6가지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결론을 냈다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자꾸 깨지는데요. 좀 이렇게 좀 옮겨볼게요. 좀 중요한 기사니까. 네. 자,
재정을 지원했다는 거고, 네, 이렇게 재정을 지원했다.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을 굉장히 높여서 외국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했고, 강제로 기술을 이전했고, 지적재산권을 도용했고, 정부 조달 정책을 활용해서 엄청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췄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6가지로 정부가 중국의 조선업을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불법을 강행했다라는 거고요.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로이터 기사입니다. 그냥 이건. 중국 조선업에 관세를 매기거나 항구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의 이제 조선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이제 나오고 있고, 제가 금요일 날 제 라이브 할 때 제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저희 공유드린 거고요. 지금 조선업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날씨가 좀 춥고 눈도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퇴근길 좀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